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손희우 쌤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의 파산 선고로 인한 채권이 대손 확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대손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조세 심판례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처분 개요를 보시면은 청구법인은 2002년 7월 1일에 개업을 해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에 쟁점거래병원에 MRI 외 2대의 의료기기를 리스로 공급을 하고 2005년 10월 25일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후에 당해 리스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명의만 원장일 뿐 쟁점거래병원의 실질 소유자는 쟁점거래병원의 폐업 이후인 2009년 12월 3일에 개업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라고 주장을 하며 청구법인이 파산 선고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당해 쟁점의료기기 미수금의 대손 확정일로 하여 2019년 4월 12일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병원의 실질 소유자로 A를 보기 어렵고 파산 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19년 6월 10일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당해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을 해서 2019년 8월 20일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청구법인의 주장입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병원의 대표에게 당해 쟁점의료기기를 리스로 공급을 하고 당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폐업 이후의 그 대표자가 쟁점거래병원의 실질 소유자임이 2011년 12월 22일인 선고된 2011 가합 6611 판결로 밝혀졌으며 파산 선고 결정문을 2019년 1월 20일에 송달받은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에 의해서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급가 이미 부가가치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 시기에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나 결국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바 대손세액 공제마저도 받지 못한다면 국가만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 22일에 선고된 2011 가합 6611 판결에서 쟁점거래병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표자로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하며 파산 선고 결정문 송달 시기를 당해 청구법인의 대손 확정 시기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병원의 폐업 후인 2009년 10월 30일부터 그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원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당해 그 사람이 실질적 대표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된다는 취지일 뿐 쟁점의료기기 공급 시기인 2005년 당시에 쟁점거래병원의 실질 소유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표자라는 것은 판결서 본문 및 별치에 범죄 사실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파산 선고만으로는 대손 확정이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고 파산 관제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당해 배당이 확정될 때 비로소 그 대손 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이 파산 선고를 통지받은 시점인 2019년 1월 22일을 대손 확정 시기로 보아 제기한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법원의 판결문 2019년 9월 30일에 선고된 2007 나 82662 불품대금에 의하면 쟁점의료기기 매매계약이 2005년 5월 31일까지 성립되지 않아 불확정 기한 도래로 2006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해제되었고 이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의료기기를 반환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바 쟁점의료기기 공급은 애초부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파산 결정문을 2019년 1월 20일에 송달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인터넷 대법원 사건 검색을 해보면은
2018년 10월 29일 파산 선고 결정문이 송달이 되었고 2018년 11월 1일에 청구 법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후에 청구 법인이 2018년 11월 15일에 열람 및 복사 신청, 그리고 2018년 11월 30일에 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18년 11월경에 청구 법인이 파산 선고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그 경정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쟁점계약 당시 실질적 대표자가 그 폐업일 이후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는 당해 경정 청구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경정 청구에 해당이 되어 인용 불가 사실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그 주장 내용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을 보시면은 쟁점 사항은 쟁점거래병원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이 그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부가가치세의 대손세 공제를 허용해야 하는가 여부입니다. 관련 법률을 보시면은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는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강제 집행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당이 대손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는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이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을 합니다. 이러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계 법률을 근거로 사실관계 판단을 보시면은 처분청의 경정 청구의 그 처리 결과 통지에는 청구 법인은 폐업 이후에 그 대표자가 실질적 소유자이며 대표자의 파산 선고가 대손세액 공제의 그 사유라고 주장은 하지만 쟁점 의료기기 매매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폐업 이후의 그 실질 대표자가 아닌 그 이전의 대표자인 바 이 사유를 대손 사유로 볼 수가 없어 청구 법인의 경정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 법인은 2007년 9월 4일에 고등법원에서 쟁점 의료기기 매매 대금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4월 5일에 수원지방법원에 쟁점 의료기기 중에 영상증폭 장치와 초음파 장치의 그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각 소송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은 청구 법인은 대표자와 2004년 11월 11일 리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3월 31일에 쟁점 의료기기를 인도 설치하였으나 리스 매매 계약이 2005년 5월 31일까지 성립이 되지 않아 불확정 기한 도래로 2005년 6월 1일 매매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되었고 피고가 쟁점 법원에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를 채용하여 의료 영업을 하면서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에 대한 매매 채권의 존재는 없다라고 보았으나 청구 법인과 그 피고 사이에 매매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청구 법인 소유의 그 의료기기를 점유 사용하면서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청구 법인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의료기기에 그 관한 사용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질 소유자가 파산해서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며 그 실질 소유자에 대한 그 지방법원에 파산 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폐업일 이후에 그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파산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해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지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에 위 규정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을 해서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존보라든가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바 2017년 11월 14일에 선고된 2016 하단 3710 결정은 쟁점 의료기기 관련 거래에 관한 소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따라서 이건 심판 정부는 심리 결과 청구 법인의 청구 주장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의 청구 법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사항으로 거래처의 부도라든가 파산 선고로 그 채권이 대손 확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그 대손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된 조세 심판례를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